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지난번 내가 혼수를 안 하는 이유, 나의 그 풀소유 연대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다면, 요번에 좀 결이 다르지만 그 혼수보다 진짜 내가 매번 막 인터뷰 갈 때마다, 심지어 방송 촬영 갈 때마다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신혼집에 대한 이 계획과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되게 많이 들었어. 신혼집은 어디로 가세요? 막 이런 거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아요. 어디 아파트로 가는지,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지역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결혼 준비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신혼집을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저희는 신혼집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신혼집 안 해요. 안 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신혼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사실 제일 큰데요. 결혼을 하면서 저는 두 부부가 꼭 반드시 새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혼을 해서 뭐 1, 2년 살고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평생을 살 거잖아요. 인생이 앞으로 굉장히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첫 시작부터 우리는 새로 집을 해서 거기서 함께 살아야 돼 라는 것은 필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제 입장이었고, 두 사람이 따로 살다가 어쨌든 공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저는 결혼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줄리엔 같은 경우에 지난번 컨텐츠에도 나왔었지만 그 아파트에서 7년 정도 이상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로 살았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월세로 살았어요. 나 딱 한 번 전세 살아봤구나. 제 강화도 집이 전세였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는 따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따로 또 월세로 생활을 한 거죠. 일단은 나 혼자 살기에 좀 이제 평수가 맞지 않고, 지역도 이제 제가 예전엔 그 근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지역도 또 많이 벗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주거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어. 둘 중에 한 사람 공간으로 합치자. 내 쪽 공간이 줄리엔 공간보다 좀 넓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나는 딸린 식구가, 우리 큰 애들이 2마리나 있잖아. 그래서 줄리엔 갖고 있는 짐을 버릴 거 버리고 가져올 거 가져와서 조금씩 이렇게 합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월에 아마 결혼하고 나면은 거의 이제 다 합쳐서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도 이사 계획이 당분간 없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혼 준비하는데 부담이 진짜 많이 덜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주거비가 더블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N빵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한 공간에서 가성비를 더 창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 되게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또 장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선호하는 그 주거 형태 자체가 다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파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살잖아. 근데 저는 원래 아파트를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단 사람이 많은 거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층간소음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개를 기르는 순간 뭔가 공동주택에서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어차피 나도 내 돈 주고 가서 사는 건데 남한테 내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것도 저는 되게 불편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단독형 공간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잘 맞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일단은 나는 결혼하니까 새로 집을 장만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자체가 일단 처음부터 애초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결혼할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월세로 시작하냐, 전세로 시작하냐, 뭐 자가로 시작하냐, 아니면 빌라냐, 아파트냐, 주택이냐.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경제 공동체잖아. 우리처럼 조금 나이가 차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나이가 차봤자 아직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처음 시작이란 말이야. 경제 활동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뭐 최소 너는 10년이라고 생각해. 10년 이상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부로서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이 처음 시작이 완벽하고 예뻐야지만 그게 앞으로 잘 된다, 뭐 더 잘 될 거다, 그런 고정관념은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다소 엉성할지언정 자연스럽게 빨리 시작을 하고,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변해 나갈지 모르잖아. 이렇게 살고 있다가 또 나중에 마음에 정말 드는 집이 생겨서 우리 이거 사자! 그래서 그 집에서 내가 또 평생 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야 우리 제주도 내려와서 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대출 받아서 서울에 어디 자가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솔직히 이런 이동의 자유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제주도로 옮기고 싶으면 제주도에 집을 다시 사야 되는데, 근데 그럼 내 집은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집은. 근데 이것도 처분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 집이라는 건 되게 큰 재화거든요.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진짜 뭐 작게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려면 다 5억 이상
비싼 거는 막 30몇 억이잖아요. 물론 진짜 돈이 막 너무 많아 막 이러면 괜찮겠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면 집을 하나를 소유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두 번째 집을 또 살 수 있다? 라는 건 정말 이거는 저는 제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뭐 10억 들여서 아파트를 하나 샀어. 한 2년 정도 여기 서울에 살다 보니까 제주 내려가서 살고 싶네? 어떻게 이미 여기 대출 5억 받아가지고 산 집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대출금 이렇게 끼고 있으면 돈이 잘 모이느냐? 돈 모으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또 그만큼의 돈을 모아서 새로 또 집을 산다? 이건 좀 너무 어려운 일인 거지. 그래서 결국에 주거의 그런 뭔가 이동성, 그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물론 한 60살, 한 70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럴 때에는 저는 그냥 내가 자가를 하나 소유해서 그냥 거기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사는 거에 대해서 안정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일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저는 온라인 업무가 더 많으니까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일반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의 이동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두 사람이잖아. 두 사람의 직장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약간 저는 뭔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창 일하고 한창 뭐 도전도 해야 되고 아직은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거의 안정성을 꾀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그 돈을 기회비용으로 삼아서 투자를 좀 더 하거나 좀 더 목돈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던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세로 다니면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비용을 되게 절감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장을 많이 오픈하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주거지부터 시작해서 상업 건물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해봤단 말이지. 내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신혼 인테리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 올라온 글을 몇 개를 봤어요. 아파트 그 하나 뭐 30몇 평 인테리어를 하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나온 거야. 근데 1억이면요 여러분 내가 실평수 280평짜리 건물 풀로 냉난방기까지 다 넣어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보통 1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에서 3년 살 거니까 크게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벽만 정리하자. 거기다가 좋은 가구 그냥 채워놓고 가구는 어차피 갖고 다니면서 이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에 드는 비용을 조금 최소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가 조금 더 젊은 분들한테 좀 유리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을 조금 더 가깝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너무 비싸잖아. 서울 외곽도 너무 비싼데. 대체로 월세를 살면 그게 조금 더 선택지가 넓어지거든요. 지역에 대한 선택지가. 내가 살려고 하거나 전세로 들어가려게 되면 저기 예를 들어서 어디 경기도 어디야 김포보다 더 멀리서 출퇴근 왕복 시간만 몇 시간이에요. 그거는 저는 삶의 주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내가 결혼 전에 자금을 많이 모아서 또 부모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완벽한 입지에 첫 집을 시작했어. 학군으로도 완벽해. 너무 치안도 좋고 심지어 회사랑도 너무 가까운 교통의 요지고 투자로서도 너무 좋아. 최상이야. 그런 요지에 있는 정말 좋은 집을 신혼 초에 시작과 함께 매입할 수 있게 됐네. 물론 그런 럭키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뭐 그게 아닌 분들도 너무 많고 그 신혼집 준비하실 때 뭔가 나는 이게 내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척도라고 생각하셔서 정말 100% 마음에 드는 지역에 입성하려면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어디서 가져올까?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은 한계가 있고. 그럴 때는 저 같으면 차라리 살고 있던 공간에 살림을 합치던지 회사를 다니기 가깝고 경제적인 위치에 그냥 월세를 살다가 거기서 저는 후일을 도모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결혼할 때 서로 각자 모아둔 목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갖고 있는 돈을 잃지 않고 잘 투자를 하셔서 그걸로 계속해서 그 주거 환경도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재산도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짜나가야지 결국에는 자산을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주변에서 진짜 많이 물어봐. 정말 나랑 일면식도 없는 분들도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오죽하면은 막 주변에 친구도 많고 가족분들도 되게 많고 인간관계가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런 질문을 받겠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마이웨이로 저희는 신혼집 안 할 거예요. 저희는 그냥 월세 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변 반응과 어머 왜 그러시지? 좀 힘든가? 그렇게 짜게 식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초반에 잘 케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길이 맞아 라고 이렇게 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한편을 이해는 가면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던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나의 실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나한테 물어봐도 저는 되게 당당하게 저희는 신혼집 안 해요. 좀 같이 살다가 더 벌어서 더 좋은 거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신혼부부가 처음 거주를 결정할 때 빚을 얼마나 지고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금전 투자적인 부분에서의 관점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30대에 제일 많이 하니까 30대라고 가정했을 때 30대의 자금이 어느 한 곳에 그렇게 크게 묶이면요, 내가 성장할 기회를 굉장히 많이 잃는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사업하는 원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나도 부동산 그때 샀지, 물론 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가 정말 저는 잘 샀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이제 30대 뭐 중반에서부터 후반 한 번씩 올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내 실거주하는 목적에 깔아 앉아서 이렇게 뭉개고 있다면 사실 그 목돈을 다시 모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모아야 되는 거잖아. 물론 이제 부부가 같이 모은다고 해서 조금 더 쉬울 수는 있겠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모으는 것과 이 시드 머니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중에 한 2, 3억 있잖아.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2, 3억을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맨바닥에서 2, 3억 만들려고 해봐. 정말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신혼에 할 것도 되게 많잖아. 여행도 가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심지어 또 그 상황에서 애기 생기면 와 진짜 모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전에 모아놓은 그 시드머니, 결혼이라는 이벤트로 쓰는 돈이라고 제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한 지출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라는 거에 나를 끼워 맞춰버리면 내 삶이 너무 고되져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황새를 쫓아가려다가 다리가 찢어진다, 뱁새는. 저는 그거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욕심이 없는 건 아니야. 난 항상 욕심이 있었고, 나도 저거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내 마음에 항상 가지고 살고 있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내가 정말 이런 거를 사도 되는 사람인가? 내 자금은 잘 모이고 있는 건가? 내가 향후 앞으로 몇십 년간 돈 안 벌어도 살 수 있는 건가? 잘 생각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결혼식 전에 모아놓은 돈 이거 결혼식에 그냥 다 태우고 나는 그냥 결혼해서 다시 모을 거야?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이건 남자와 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가져갈 토대가 되어야 되는 아이들인 거잖아. 그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거를 다 써서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유가 정말 달라요. 빌라 월세에 살고 있어도 이게 있잖아,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서 여유가 있어요. 불안하지도 않고 돈에 쪼들리지가 않아요. 일단 이게 있으면. 이게 없잖아요. 항상 불안하고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월세를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월마다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내려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 금리가 높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이자에 대한 비용도 결국에 월마다 나가야 되는 비용이고, 플러스로 그 안에 넣어놓은 원금에 대한 기회비용도 굉장히 커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월세만 비용이 들고 전세는 비용이 안 든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이다 보니까 그거를 반드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전세 사기도 엄청 많잖아. 전세금 못 받는 거. 실제로 저는 경험했습니다. 전세의 마지막 날 그 계약 끝나는 날 전세금이 5억이었는데 자기 돈이 없대요. 못 준대요. 파산했대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내가 들어갔던 그 전세 아파트가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빌라거나 뭐 이랬던 것도 아니에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도 전세금을 못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역을 떠나서 전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 돈이 나는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전세금 나올 때 이걸 해서 뭘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정말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는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처럼 이렇게 나이 차서 결혼하는 상황에서 둘 다 뭐 개인 공간이 있었다면 둘 중에 좀 더 마음에 드는 공간이나 회사와 인접하거나 생활권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살림만 합치면 그게 결혼 아니겠냐 라는 게 저는 되게 심플한 생각이고요. 솔직히 한 사람 살 텐데 두 사람 들어오면 좀 부대 껴요. 저도 벌써 부대 껴요. 안 부대 끼겠어? 짐도 많아지고 내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이 보이고. 근데 또 그것도 결혼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결혼의 본질은 얼마나 잘 더 윤택하게 두 사람이 돼서 사느냐가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봤을 때 내가 이만큼 하고 있던 게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거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 공간이 더 줄어들고, 내가 기존에 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원래는 10을 했다면 이 사람 하고 싶은 거 5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5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10을 당연히 못 하고 사는 게 저는 부부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하는 5가 나는 행복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더 좋네 라고 느끼면서 사는 게 그냥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집도 경제적인 부분과 물론 엮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 이 사람하고 라면 단칸방에 있어도 행복해.
그런 생각으로 애초에 접근을 좀 하신다면 조금 더 신혼집을 구할 때 허들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집을 준비하시면서 되게 남들하고 비교도 많이 되고 부모님 원망하게 되고 괜히 그 출발이 선이 좀 다를지언정 결국에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할지 내가 더 행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만의 삶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기준에 못 맞추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다투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정말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 사실 저도 시작은 되게 그 사업 시작할 때도 그렇고 남들보다 되게 늦었거든요. 친구들 다 이미 뭐 대기업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을 때 저는 그때 취준생이었거든. 몇 년 동안 전 첫 출발이 여기였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생 여기 머물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본인의 현실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자 라고 냉철하게 본인을 조금 상황을 분석해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나중 가서 한 3년, 5년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발자국인 것 마냥 그렇게 꼭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배우자끼리의 이게 가치가 맞아야 되겠지? 줄리엔이 솔직히 처음에 결혼할 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저기 어디 조용한 지방 가서 큰 저택을 짓고 살고 싶대요. 그 캐나다 사람 마인드로다가 저는 한국 사람 마인드잖아요. 너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어떡할 거야? 우리가 만약에 수입이 없으면 거기서 뭐 먹고 살 거야?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투자 가치가 없는 곳에다가 넣는 건 난 너무 불안하다. 난 너무 불안해. 그래서 우리는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우리 정확히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부터는 그 만들어 놓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더 들어서 우리가 여유자금 있을 때 그렇게 해라. 60 넘어서는 진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줄게. 5년만 날 믿고 고생해. 걸금 거주도 저는 투자의 목적의 일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줄리엔은 그냥 이제 결혼했으니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투자해가지고 더 목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지금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줄리엔한테 얘기를 했지. 물론 나는 전 자산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산이 있는 저조차 뭐 40평 무슨 강남 아파트 그러지 마! 필요 없어. 그거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 난 그 돈이면 차라리 건물을 사. 물론 이제 건물 가치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저는 한 10억 정도는 남길 수가 있거든. 그렇게 가치 환산해서 판매를 하면. 근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어. 그거를 뭐 하자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애도 없는데 일반적인 분들 자산이 없어. 모아놓은 거 돈 뭐 둘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돼. 와, 난 근데 대출 받아가지고 전셋집을 들어가네? 그러면 저는 그거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면 풀옵션으로 된 오피스텔인 월세 오피스텔 같은 데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신혼 가전도 안 사도 되고 인테리어도 안 해도 되고 소형 가전만 몇 개 갖고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문제야. 저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앞으로 더 모으면 되지라는 건 나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이 해서 내가 노력해서 벌으면 되지.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일해야 될 거고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내 남편과 내가 함께 투자해야 될 건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렇게 할 건지. 일을 벌리고 나면 우리 성인이잖아. 어디 가서 다시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내 자식이면 전 절대 안 해줄 건데 나처럼 또 우리 부모님이 다 또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돈을 받는 것도 결국에 나의 빚이더라고. 무조건 돈 준다고 덥석 아이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공짜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엄마가 맨날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결혼할 때 뭐 이런 거라도 해줘야 되고 뭐 축의금이라도 많이 엄마 그 돈을 저축해서 엄마 노후자금으로 써야 돼.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쓸 때 그런 것들 잘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혼수 안 하는 이유와 함께 신혼집을 또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냥 나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결혼이 어렵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커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또 완성이 되거든요. 인생은 퍼즐이잖아. 처음부터 맞춰져 있는 퍼즐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그 어떤 인터넷 글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결혼하기 너무 어려운 나라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지 결혼하기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다시 말하지만 결혼은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서 선배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 어릴 때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엔 또 결혼 준비하는 이제 진짜 얼마 안
안 남았거든요. 컨텐츠를 들고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